16년 그러니까 1416년에 나셨습니다. 바로 옆에 나셨어요. 옆에 저쪽 저 산자. 요건 집터는 아니에요. 조금 옆이에요. 거기서 이제 나셨는데 이 어른이 주로 이제 지방관을 많이 하셨어요. 황관, 현감도 하셨고 청도, 군수도 하셨어요. 대구 옆에. 그렇게 뭐 쭉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성종 1년에 제주 목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분이 명성이 이제 나기 시작했어요. 가는 것보다 사실은 이분이 뭐 칭송을 많이 받았다고는 하는데 3년간 제주 목사, 지금을 치면은 이제 도지사예요. 제주 도지사. 옛날에 그 이제 목사라 그러면은 지금 도지사라고는 하지만은 지금보다는 월등히 권세가 셉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지금의 도지사는 행정권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의 도지사, 목사, 관찰사들은 어떻게 해요? 병권도 가지고 있죠. 자기가 재판도 합니다. 그렇지. 재판관도 겸하고 있어요. 군사도 또 다 부리죠. 그리고 행정까지. 그러니까 뭐 이 권세라는 것은 지금하고는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될 정도로 거기에다가 제주도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거기는 아무도 타치받을 일이 없어요. 그거 와가지고 누가 뭐 감사를 하겠어요? 누가 뭐 가서 상소를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주도 목사라 그러면은 뭐 참말로 뭐 그거는 권세가 대단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거기 이제 가시게 되는데 가자마자 이분이 이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옛날 지금도 그렇지만은 뭐 새로운 도지사, 새로운 뭐 시장, 군수 하다 보니 면장, 뭐 동장이 돼도 순시를 하죠. 내가 앞으로 다스리게 될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 현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은 기관을 방문하죠. 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아, 우리는 뭐 몇 명이고 지금은 뭐가 있고 뭐 어떻게 인구도 뭐 보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딱 갔는데 역시나 아전들이 딱 준비해 놨겠죠. 새로 오신다는 걸 밟고. 그래서 창고에는 뭐 무명이 몇 평 있고 쌀이 밑가마가 있고 뭐 귤이 어떻게 있고 뭐 사슴껍데 이게 보고를 이제 하고 뭐 두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미루고 다 파악을 합니다. 다시 이제 해보라 그랬더니 또 역시나 보고를 하는데 자기가 봤던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적다는 거죠. 택도 없이 적어요. 장부상하고 안 맞아.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왜 쌀이 이렇게 비이고 왜 콩이 이만큼 비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아전이 쪼록이 있겠죠. 육방의 관속들이. 이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꽉 채놨는데 쥐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쌀하고 콩이고 뭐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암만 채놔도 우리는 뭐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예. 그또 묻습니다. 예. 노천 선생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아마 소금을 오래 이제 저장하려고 구워서 아마 또 저장했던가 봐요. 그럼 구운 소금은 왜 그렇게 또 부족하느냐? 소금도 그럼 지가 먹었는가? 이래 물었더니 이 제주도 쥐는 하도 커가지고 이제 물러본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육지에서 왔으니까. 못 먹는 게. 예, 이게 섬에 있는 쥐는 너무너무 커가지고 그것도 다 먹어버립니다. 쥐가 아무리 뭘 다 먹어도 소금을 뭐 먹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바로 너희들이 그 큰 쥐구나 하고는 그 소금을 다 먹으라 합니다. 빨리 먹어봐라. 그렇게 한 숟갈 못 먹죠. 그 태태 뱉고 막 깨끗하면서 끝까지 먹으라고 하니까 이실직고했답니다. 우리가 이래 가지고 작당을 해서 좀 빼 팔아먹었고 그렇게 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그게 줄지 않더라. 이런 이제 일화가 제주 탐라지역에 나와요. 제주도 그 말하자면 그 역사를 기록한 책에. 그러고 이분이 이제 그쭉 있어 보니까 수백 년 동안 제주도에서는 해마다 음력 2월에 한라산 꼭대기 백록담에 올라가서 산신제를 지내더랍니다. 백성 제주도민들 고기도 많이 잡고 뭐 아주 태평하라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 이제 말하자면 그 재물들을 지고 올라갔던 그 제주도 사람들이 한 번 지내고 나면 꼭 몇 사람씩 얼어 죽더랍니다. 동상이 들려가지고. 왜 그래요? 높은 사람들이야.
가마태가에 중턱까지 올라가고 또 말 타고 올라가고 뭐 똑똑한 그런 또 소문 있고 가니까 자기도 동상 걸리는데 얄부리한 옷 입고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은 추우니까 동상 걸려서 팔이 잘린다 죽는다 막 이러는 거예요. 해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 노천 선생은 왜 사람이 잘 살겠다고 풍년 들고 고기 많이 잡고 좋아라고 하는 제사인데 사람이 죽는데 그걸 왜 지내느냐. 당당 치하라. 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런 섬이나 이렇게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척박한 데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미신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하도 그런 재난이 많으니까 토속적인 그런 신사에 모시고 있는 그런 잡신이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대우 사람들이 그런 거 미신 엄청 한다면 옛날에 밑에 다 놓고 거기서 살아보고 지대라. 그러면 그 정성은 똑같은 거 아이가. 그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끌어 지냈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끌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산에 안 가니까. 네. 지금도 그 돌이 아라동, 제주시 아라동 곰설공원에 가면 있어요. 제가 올 봄에 그 재진할 때 참관하고 왔어요. 지금까지 지내고 있어요. 노천 선생님이 태어나신 지 작년이 600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해였어요. 지금까지 지내고 있어요. 제주도지사 아니면 부지사, 제주시장이 재간이 돼가지고 해마다. 그러니까 제주산 말씀은 엄청 고마운 거예요. 사람 숫자는 뭐 몇 명 안 된다고는 하지만 해마다 죽는 것을 뻥게 만든 사람이 만약에 그때 노천 선생이 전에부터 해왔다고 달래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어. 자기는 그 일일이 있다 가면 돼. 딴 데로. 근데 이분은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 꼬라지를. 그래서 해가지고 계속 간칠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이분이 스타예요. 그때 우리 가가지고 벽진의 문중에 그 몇 분하고 그때 밝혔더니 VIP석에다가 앉자라 길사다 그러니까 그러고 이 문중분들은 도포를 입고 참관하라고 그게 그 정도로 하여튼 뭐 김천에 대한 이 제주도 사람들의 그 좋은 감정이 노천 이합동 그 목사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해사라고 이분을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사당을 지어서 모신 거예요. 왜 그래요? 하도 고마워서 그게 아니라 모르니까. 육지로 떠나면 죽었는 사람들을 몰라요, 그분이.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제 나이가 들었다 싶으니까 지었는데 따지보니까 살아있을 때였어요. 생사당이 생겨버렸어요. 영해사에. 대부분. 문과 거주자가 이제 고위직에 무반도 겸직한다는 게 이분도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주 목사로 있다가 말하자면 해군이 된 거예요. 해군 사령관이 됐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육지 오게 됐어요. 오게 되니까 어떤 기록이 나와 있는 게 뭔가 하면 입고 왔을 때 그 입을,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다시 꺼내 입고는 그것을 받았던 그런 복장이라든지 비품들, 관물들을 그대로 안에다 쌓아놓고 그렇게 말을 타고 가더라고요. 배를 타고 간다 하면서 가는데 배가 저쪽에 이제 제주항에 있어가지고 타려고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자기 손에 버릇처럼 말을 타고 왔으니까 채찍을 들고 왔던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닌데 여기 건데 하고는 다시 말을 타고 옵니다. 그래서 제주 관아에 다시 와가지고 관아에 들어가게 되면 갔던 사람이 또 오니까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그게 이제 또 번거롭게 한다고 들어가지도 않고 입구에다가 그 제주목 관아 대문 성 입구에 도로에다가 오를 얹어놓고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돌이 지금은 사라졌는데 이름이 괴편암이에요. 걸괴자, 채찍편자, 바이아자, 채찍을 걸어놨다. 그래서 괴편암이에요. 편 실려 있어요. 그 시를 내가 좀 나눠줄 건데 복사해 와가지고 저쪽에 가면 그 시가 지금 적혀 있습니다. 여기 청백사에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가지고 너희들에게 조금 더 나눠질 무엇던 것도 없다. 오직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질것 하나 하고 표주박 하나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죠? 네. 아무리 재산이 많아서 자손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준들 자칫 쓰기에 따라서는 덕이 아니라 덕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나는 너희들에게 청백의 후손이라는 그 이름만 주고 싶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죠, 한편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씩 줬어. 어떤 게 갑자기 생겼어, 한 아이가. 복권을 샀어, 왕창. 또는 뭐 투기를 했어. 경마장에 갔어, 지금으로 본다면. 오히려 그거는 망할 일이죠, 그죠? 차라리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안은 망할 일 없잖아, 그죠? 그 이야기. 그러니까 경계하는 자식들을 그 시를 남겨놓고는 내뺐습니다. 부인한테도 뭘 하나 줘야 되겠죠. 부인한테는 질그릇을 하나 줬어요. 질그릇. 부인이 기가 막히죠. 이놈의 영감 하고는 이제 받아서 왔어요. 또 와보니까 자 옛날에는 아주 그 고관으로 있다가 고향으로 낙향을 하게 되면 그 생가가 있는 그 집안을 다스리는 관리가 자기의 말하자면 꼬마득한 선배 관리 아닙니까? 고참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우하는 차원에서 집을 조금 수리해 줍니다. 풀도 매주고 마당도 좀 썰어주고 새로 오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놓는데 이분이 워낙 꼬다꼬다하니까 손도 안 댔더랍니다. 혼날까봐. 초가집 그대로 들어요. 거기다가 구멍이 뻥 뚫려 있더랍니다. 집이. 네, 오랫동안 비어놨으니까 마침 비가 왔는데 첫날 방에 비가 졸졸졸졸 쓰러지답니다. 그러니까 이 받았던 질그릇으로 물을 퍽퍽 퍼냈답니다. 이 부인이 그런 일화가 지금 전해져 있고